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 공부 이번 주에도 열심히 하기로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모든 빙고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 영상에서는 세 번째로 일반 백성들의 문화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왜 발달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림에 대한 거, 바로 풍속화와 민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은 또 다른 문화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경제적인 여유는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렇죠? 모내기법과처럼. 그리고 다른 작물들도 많이 키웠고, 그래서 장사도 잘 됐고, 또 한 가지 세금도 합리적으로 냈다고 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백성들이 여유가 있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다면 밥 먹는 일이 먼저겠지만, 배가 고프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게임을 한다든지 음악을 즐긴다든지 또는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교육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서당. 우리가 풍속화에서도 서당 그림을 봤었죠. 이런 것처럼 돈을 받고 공부를 가르치는 서당이나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세종대왕의 한글을 익힌 서민들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자, 일하는 시간 말고 공부하고 여가를 즐길 시간이 늘어나서 한글을 공부하는 서민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한글 소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웹툰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사람들은 한글 소설을 읽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글 소설이 무엇이 있나 보았더니 이렇게 5가지.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화홍련전입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내용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자세한 얘기는 또 수업 시간에 한번 나눠보기로 하죠. 자, 그리고 5가지 작품 정도는 의미 있는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길동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허균이라는 분이 쓴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한글로 쓰여진 첫 번째 소설이에요. 이 홍길동전에는 홍길동이 등장하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확대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쪽에 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한글 소설을 읽었다면 지금의 어떤 공연이나 판소리와 같은 공연과 같은 판소리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음악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문화잖아요. 그때 발달했던 바로 공연이 판소리인데요. 소리꾼이 즉흥적으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도 있대요. 소리꾼은 바로 이 앞에서 소리를 하는 분이죠. 그리고 관중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대요. 우리 아이돌 그룹들 노래할 때 뮤직뱅크 이런 데서 할 때 보면 박자를 맞춰주기도 하죠. 관중들이. 그거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좋아했대요. 경직되지 않고 이런 관중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서민들이 좋아했던 것 같죠. 나중에는 양반들도 판소리를 즐기게 되어서 이 판소리는 서민 양반 모두에게 사랑받는 문화로 발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판소리는 12개 마당이 있었대요. 현재로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궁가 5개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위에 있는 요 한글 소설들과 밑에 있는 요 판소리가 어떻죠? 겹치는 부분이 있죠? 춘향가랄지, 심청가랄지, 흥보가랄지 이런 것들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죠? 한글 소설과 판소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우리가 어떤 만화나 소설이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이
이 조선시대에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공연은 바로 춤 공연입니다. 음악과 함께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춤 공연이죠. 특히 이민서는 아주 방탄소년단의 춤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 시대에 유행했던 춤은 바로 이 탈춤입니다. 또는 탈놀이라고 불리는 이 춤은요, 여러분들 옛날 드라마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장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탈놀이가 인기 많았다는데 그 주된 내용은 양반의 겉과 속이 다름을 비꼬거나 놀리는 것이었대요. 자, 비꼰다는 것은 우리가 뒤집어서 이렇게 나무랄 때 쓰는 말인데요. 자, 잠깐 읽어보면 양반이 이야기합니다. 어허, 자네 신분이 나만 하단 말인가? 선비가 얘기해요. 그럼 그대 신분이 나보다 낫단 말인가? 양반이 또 얘기합니다. 낫고 말고. 선비, 낫긴 뭐가 나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하고 선비가 서로 누가 나은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양반이 나는 사대부의 자손일세. 나는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비는 뭐라고? 사대부, 나는 팔대부의 자손일세. 실제로 팔대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양반이 사대부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사보다 큰 팔대부다.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양반이 팔대부는 뭐고? 그랬더니 선비가 팔대부는 사대부의 2배이지. 어이가 없죠? 양반이 뭐가 어째? 우리 할아버지는 문화시중을 지내셨거든. 문화시중, 고려시대 최고의 관직.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비가 또 얘기합니다. 문화시중? 그까짓 거 우리 할아버지는 문상시대를 지나셨거든. 문상시대 그건 뭐고? 문하시중이라고 했더니 바로 하보다 높은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중보다는 대가 크다. 그래서 시중보다는 시대가 더 크다. 근데 양반이 또 얘기합니다. 그거 참 관직이 높은 게 최고인가? 학식이 있어야지. 멍청하죠? 양반이 멍청합니다. 문상시대라는 말도 없고 팔도부라는 말도 없는데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말대꾸를 하고 있는 거죠. 학식이 있어야지. 이번에는 학식을 얘기합니다. 난 사서삼경을 다 읽었어. 사서삼경은 여기 써있죠.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그리고 시경, 서경, 역경, 유교의 기본이 되는 책들인데요. 이걸 다 읽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때 선비는 뭐라 그래요? 그까지 사서 삼경을 가지고는 난 팔서 육경을 다 읽었네. 이번에 또 사서 대신 팔서, 삼경 대신 육경, 또 2배로 부풀려서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양반이 마지막에 또 어디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양반이 무식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그 시대에 양반들을 비꼬는 내용들이 탈춤에 많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탈놀이는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 굿에서 시작이 됐대요. 우리 마을 풍년되게 해주세요. 처음에 마을 굿에서 시작이 됐다가 상업이 발달한 곳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돈을 받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 봉산탈춤, 송파 산대놀이, 하회 별신굿, 고성 오광대 등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어떤 화가는 이런 탈놀이를 그림으로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에 있다고 하네요. 자, 그 중에서 밑에 2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봉산탈춤, 그렇죠? 이런 모습이고요.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죠? 바로 탈을 쓰고 춤을 춘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면요. 자, 조선 후기에 사용한 공예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는 청자가 유명했다면 조선시대는 뭐가 유명한가요? 백자가 유명하죠. 흰 바탕에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는 항아리, 술병, 접시, 필통 이런 것들을 사용을 됐다고 하고요. 그 밑에 시골 가면 볼 수 있는 옹기, 항아리죠. 간장, 된장, 이런 것들, 고추장
저장한 용도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 옹기의 장점은 흙에 들어있는 모래 알갱이가 작은 구멍을 만든대요. 자, 모래 알갱이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틈새가 생기죠? 이 틈새로 공기가 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팎의 공기가 서로 잘 통해서 옹기 안의 것들을 신선하게 보관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자, 이런 백자와 옹기가 있고요. 목공예품은 밥상, 상자, 뭐 책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소바는 말 그대로 작은 밥상, 작을 소잖아요. 작은 밥상입니다. 경상은 책을 올려놓고 있는 책상이고요. 그리고 나전칠기, 이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칠, 옷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이름이 오치예요. 이 옷 나무에 어떤 여기서 추출한 어떤 기름 같은 거, 지금으로 치면은 뭐 그리스 같은 거, 그러니까 표면을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얇게 기름으로 한번 코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칠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한 나무 표면에 전복, 소라 이런 껍데기를 장식한 조선의 대표적인 목공예품이라고 합니다.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들이고요. 그 밖에 뭐 떡살, 떡의 아름다운 무늬를 찍을 때 사용한 기구래요. 어떤 절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한자도 써 있고 뭐 무늬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치 도장처럼 이 떡살을 이용해서 찍은 거고요. 조각보는 쓰다 남은 천 조각을 이어서 만든 보자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시대 서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림, 풍속화, 민화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서민들의 교육, 서당, 한글소설, 그리고 판소리, 그 다음 탈춤과 마지막은 공예품들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2개 영상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내일은 서민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비주얼 맵을 수업시간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시간에 만나요. 뿅.